2, 3, 4.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7년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최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네. 우리 정국구 팬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새해를 맞이해서 1월이 가기 전에 탄핵 결정이 나올 거라고 제가 계속 지금 밀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지지를 보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안희정 지사 인터뷰한 게 나오는데 거의 대권 주자처럼 얘기하네 이제. 완전 포스가 대권 포스인 건 맞은데 예. 너무 깊어가지고. 아니 당신이. 네? 제가요? 자기한테 지지를 몰아주면 한다고. 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안녕하세요. 선대식 기자입니다. 예. 전에 한번 나왔었죠. 저번에 국정교과서 때 작년에 예. 나왔었죠. 모래요 사람들이 2015년에 나왔죠. 예. 2015년에? 네. 뭐 사람들이 모래요 그러니까? 그때 뭐 말 잘했다고 그래요? 했습니다. 오. 그때 또 칭찬해 줬잖아요. 그렇죠. 네. 잘했어요. 실제로 잘 하셨죠. 네. 이게 은근히 직접 얘기하는 거하고 방송 얘기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네.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직접 얘기하나 방송 얘기하나 잘하는데 이게 직접 들으면 어찌 보면 좀 얘기가 너무 또박또박 해갖고 모범생에서 답답할 수가 있는데 방송에 나가면 무척 좋아. 목소리가 맑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노래 한번 해봐요. 은하철도 999. 노래 잘 못합니다. 네. 자, 그럼 신년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세요. 네. 그 병신년이 가고 정유년이 왔잖아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정유년 하니까 정유라 씨가 생각이 나는데 예. 이제 그분들 다 좀 단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 기자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 해도 되나? 아니 뭐 취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예. 네. 자기 개인 의사는 밝힐 수 있는 그렇죠. 거지. 결론에 따라서 최대한 편파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뭐. 예, 저는 올해 그 2017년 정유년 우리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병신년 닭공. 닥치고 공격? 아니요. 그럼요. 닥치로 공격. 살벌하죠. 우리 최강희 감독이 또 황당했겠네. 예. 병신년 닥치러 공격. 네, 좋습니다. 예. 네. 올해 정유년이니까 내가 닭은 잡아야 돼요. AI 걸린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고 속상하지만 그 조류 인플루엔자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농민들한테 미안한데 닭은 올해 꼭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치맥이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도 치맥을 좋아해요. 그리고 중국 요리 중에 닭이 많습니다. 깐풍 요리 있잖아요. 깐풍기, 라조기. 그렇죠. 예. 근데 그 기가 잘못된 발음이고 깐풍지예요. 원래는요. 라조지. 개자를 닭지로 읽습니다. 지. 라조지, 깐풍지. 네. 중국 사람들도 닭 요리를 좋아해. 네. 제일 한국에 오고 싶은 건 치맥을 먹고 싶어해. 별그대에서 먹은 것 때문에. 네. 그 치맥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과 또 닭 요리를 좋아하는 중국 사람. 우리나라 치맥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치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드 몰아내고 네. 한중이 죽은 닭을 요리를 만들었고 서로 교류하면서 한중 교류를 좀 원활히 하자. 그러려면 무조건 닭을 잡아야 돼요. 네. 뭐 국민들도 정의가 바로 세우는 걸 예. 보고 싶겠죠. 저희가 바로 세우는데 닭 요리 먹으면서. 네. 자, 정국구가 영화 한 편 또 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잘린 해직 언론인들의 얘기인데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입니다. 3일 벽두부터요. 화요일이죠. 오후 7시 10분 용산 CGV에서 상영하고 100명 초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mtv.or.kr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청담동 벙커 대관 문의나 전국구 광고 문의는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신랑 신부님, 결혼 준비하느라 걱정이 많으시죠? 결혼할 때 한복 어디 가서 하실지 정말 고민되시죠? 한복이라고 다 같은 한복? 절대 아닙니다. 멋과 품격, 가격도 착한 클래스가 다른 한복, 예본 한복. 전통 한복을 최고 수준의 장인의 솜씨로 제작하는 예본 한복. 무엇보다도 정직한 영업 마인드로 고객 만족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혼수 예복, 아동 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맞춤 또는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올겨울 봉도사도 한복 입는다. 예본 한복. 상담 문의 02-511-7866 02-511-7866.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선 승자 궁금하시죠?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이 모든 문제의 답을 드릴 단 한 권의 책. 19대 대통령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19대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가였던 박시영 씨와 지난 9년간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책임을 맡았던 이상일 씨와의 맞짱 토론을 통해 2017년 19대 대통령을 예측했습니다. 진영 대결을 강화해야 진보가 이깁니다. 민주당 경선의 승자가 누구이며 야권의 필승 전략이 무엇인지 담아냈습니다.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과 보수의 대선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주요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크쇼 출판사. 자, 그런데 네. 이제 올해 네. 헌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지난해 말까지 그 3차 네. 준비 심리 다 끝났고요. 예, 예. 내일이면 이제 1차 심판 기일이에요. 1차 변론 1차 기일이 변론 잡혔죠. 기일. 예. 네. 뭔가 좀 내용이 있나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1월에 끝나야 안 끝나요? 그 얘기서부터. 저는 끝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최강욱 변호사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럼 방송 끝내야겠는데 올해 1월에 끝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하고는 안 노는데. 아니, 뭐 우리 또 끝내라고 밀고 있다는 거지. 꼭 그러니까 끝난다는 그렇죠. 건 아니죠. 네. 예. 네. 그렇다고 그 1월에 또 안 끝나면 방송 접어야 되는 거죠. 같이. 아니요. 그럼 우리 1월은 그 2018년 1월이었다. 아니 근데 네. 1월에 끝날 거라고 보는 관측은 소수인가요? 거의 없나? 아니 뭐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제가 1월에 끝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그 2004년 그러니까 유일한 선례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뭐 이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뭐 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4년에 보면 그 이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예. 7번의 변론을 거쳐서 예. 그리고 2주 뒤인 5월 14일 날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론은 총 한 달이 이루어진 거죠. 변론만 보자면. 예. 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이번에 똑같은 기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번에도 한 달이 걸린다고 하면 이제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라는 거죠. 예. 뭐 이제 결정물 쓰는데 저번에는 2주가 걸렸는데 이번에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2월 초 빠르면 2월 초다 예. 이렇게 좀 저는 보는 거죠. 2월 9일이면요. 네. 2월 9일이면 정확하게 네. 탄핵된 날서부터 탄핵되고 63일이 걸렸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네네. 2월 9일이면 2월 9일이 정확히 2달 예, 되는 거죠. 63일인가 2달 되는 날이에요. 2월 9일이면. 네네. 그래서 2월 9일서부터 2월 14일, 네. 60일서부터 65일 사이 이렇게 보는 학설도 꽤 있더라고요. 주장하는 사람들도. 근데 나는 네.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나는 네. 1월 30일 서로 밀고 싶어요. 가장 믿을 만한 게 주요 정보 떠나서 네. 이런 얘기는 앞지다.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그때는
이 철을 만들고 그래갖고 주조를 했다는 거예요. 주조. 예. 딱딱 이렇게 그릇을 찍어낼 수 있는 예. 철판을 만든 거예요. 네. 프레임을. 네. 그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도자기로 얘기하면 도자기를 찍을 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네. 이미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흙만 부으면 흙만 부으면 도자기가 딱딱 나오게 돼 있는 완벽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새롭게 할 게 없다.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게요. 예. 그 변론 준비 기일 때도 그 설레라는 말을 여러 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2004년 설레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설레가 없다면 그걸 논의하고 시간이 걸렸을 텐데 이제 설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준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뭐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그 2004년 탄핵 때는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 없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제 새 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을 하는데 뭐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본격적으로 변론에 들어가지 않고 왜 준비 기일을 열어서 시간을 끄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론 준비 기일을 통해서 이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이제 확정하고 동의하고 이런 과정이라서 오히려 변론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그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 때 저 깜짝 놀랐는데요. 그 헌재 재판관이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가 되게 혼란하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하고 있지만 나라가 혼란하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그 심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좀 신속하게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월설을 계속 버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 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의 의지가 일단 저는 제일 강하다. 네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의지가 강하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학 연구자들을 상대로 그 기일을 1월 말까지 끝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를 물어봤다는 것까지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 아, 양반은 보도는 안 됐나요? 예, 뭐 일부 약간 그런 뉘앙스로 보도가 된 것까지 봤는데 이분은 제 느낌에는 저기 지금 설이 1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1월 27일부터 27일부터, 예.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1월 26일까지는 본인이 소장으로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설에 가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이거는 탄핵이 파면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얘기를 분명히 남겨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준비기일을 지금 굉장히 밀도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단계에서 지금 쟁점이 될 것들은 다 정리가 될 것이고 또 그 상황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이걸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밖에 없는데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순인 것이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시간을 끌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그렇죠. 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간을 끈다는 거는 잘못한 게 많다는 자백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거를 잘라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일을 지금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3번을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그렇게만 되면 횟수로 보나 뭐 쟁점 정리 사원에서 보나 그리고 이제 노 대통령 때는 기각을 해야 되니까 네. 여러 쟁점에 대해서 다 살펴야 되지만 인용을 하는 상황에서는 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저는 1월 말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요, 나는, 물론 같이 방송을 해서 그런 건 아닌데, 네. 처음에 우리가 1월 말설을, 사실 우리 이외에는 거의 얘기를 안 우리가 제일 먼저 했어요, 이거 네네. 진짜야.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차, 2차, 3차 준비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마인드가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헌법학 전문하는 교수. 예. 이 헌법학 전문하는 교수들이 헌재 심판에 대해서 제일 빠삭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실무 경험도 있는 사람들은 점점 비율이 이쪽으로 돌더라고요. 1월 말설로. 네네. 그리고 이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온 국민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냐. 그렇죠. 두 번째, 실제 경제가.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헌재의 탄핵 심판. 그러니까 이게 그 파면을 시킬 거냐 말 것이냐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형사소송에서 따지듯이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고. 네네. 유무죄 따지는 거 할 얘기가 많거든. 국민의 주권 위배했냐. 네. 그 다음에 권한남용 했냐. 그 다음에 그 언론 탄압했냐. 생명권 위반했냐.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더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경제가 너무 개판이다.
경제가. 그래서 국정 중단에 대해서 가장 깊게 책임져야 될 곳이 헌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을 따지는 것도 따지지만 지금 이 국가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헌재에서. 그렇죠. 그 1차 변론 기일 때 바로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기일에서 사실은 헌재가 많은 의지를 보였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빨라지겠구나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늘어난 거지. 증언 증거 막 기각 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 신속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헌재 재판관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쪽 대리인들한테 우호적이지 않구나라는 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2차 이제 변론 준비 기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쪽 대리인들의 이제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절차적으로 문제다. 탄핵할 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조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네. 조사를 하지 않았다. 뭐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안 들어가기 전에 절차적 문제로 시간 끌어보자 이건데 네. 바로 잘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법무부 의견서가 되게 주요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저울 추는 기운 것 같죠. 그렇게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박근혜 네. 정부의 법무부가 지금 탄핵 네. 사유가 인정된다고 지금 의견서를 냈거든.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잠깐 언급했지만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단호하게 나갔다라는 말씀이 네. 그거잖아요. 온 국민이 다 그날 자기가 뭐 했는지를 기억한다. 네. 어? 네. 그날 뭐 했는지 상세하게 밝혀라. 이거 네. 한 얘기한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요 또 법률적으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세월호 7시간이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하. 그거를 일일이 다 밝히는 거는 저쪽에 그냥 의무일 뿐이지 예. 맞아요. 밝히거나 말거나 그거는 그냥 이미 나와 있는 확정된 사실이야. 나는 하우영 기자가 그 얘기할 때 이해를 못했거든. 예. 그러니까 가장 절실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세월호 유가족들인데 네. 이분들은 논리와 철학이 필요 없이 이 사태, 이 참사의 핵심을 쫙 가 있는데 유경근 이은 아빠 유경근 씨가 그랬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나요? 중요한 일 하나도 안 했어요. 난 그때는 사실은 가슴은 아프지만 네.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헌재 준비기일 지나는 걸 보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 네네. 그럼 뭘 했다고 하면 얘기를 해봐라. 그렇죠.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예. 그리고 헌재 재판관이 한 얘기가 본인이 직접 밝혀라라고 했어요. 지금 뭐 청와대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 뭐 있는 그날 거. 뭐 했다 그러니까 그날 뭐 했다라고 올라왔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밝혀라. 본인이 또 재밌는 건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공적인 것도 있고 사적인 것도 있을 텐데 밝혀라. 근데 이게 뭐 정확한 워딩이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사적인 걸 빼고 밝히라던가 그러니까 밝히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니까 공적인 것도 있고 사적인 것도 있을 텐데 모두 밝혀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공백으로 두지 말고 무조건 다 밝혀라. 그렇죠. 좀 이렇게 이해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밝혀라.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그날 무엇을 했는지 다 기억한다. 특별히 너무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 더 잘 대통령한테 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밝혀라. 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권자의 뜻이 엄중하다는 걸 이 사람들이 너무나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법률가라는 탈을 쓰고 억지를 쓰면서 예를 들어 재판을 진행한다거나 무례한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면 네네. 이거는 법률가로서의 삶도 끝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도 그 생명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딱 떨어지고 네. 하자가 없는데 네. 시간을 늦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쟁점을 5개로 크게 정리를 했잖아요. 헌재가. 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렇게 5개 정리하면 시간을 끌려면 그거 다 불인정 해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리인들 다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했는데, 모두를 인정하지 않겠다. 특히 그 뭐 2차 변론 기일 같은 2차 변론 준비 기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한 말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무슨 그 검찰 조서를 뭐 버려라 공판 이렇게 중심주의. 했다. 예. 그러니까 그건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지. 이 양반들이 기본 변호사. 그렇죠. 아우, 그러니까 정말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검찰 조사를 다 부정하겠다. 예. 사실조회도 이제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아니 유무죄 따지는 거는요 검찰에서 따지라는 거예요. 검찰하고 그쵸. 헌재 네. 그 대리인단하고. 근데 지금 헌법 위반은 검찰이 준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또 좀
잘못 대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말하자면 형사 절차에 준해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결정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거는 저기 헌법재판소는 이런 걸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그거에 의해서 당신들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시다발이다. 그거 혼자 어떤 헌법재판관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어. 헌재가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 유죄 나오면 그냥 그걸로 뭐 탄핵하면 된다는 소리니까. 정말 사이코 같은. 근데 왜 이렇게 수준 낮은 대리인단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수밖에 없는 지원 작전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쨌든 맞아요. 뭐 특검이 2월까지 가니까 이제 2월 전에 탄핵이 되면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특검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신분 차이가 엄청 클 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한 좀 끌지 않을까. 그 신분 차이는 크죠. 네, 그렇죠. 지금은 민간인이고 그때는 이제 재수자가 되는 건데. 네? 그런 상상이 안 돼요? 네? 수위를 입고 조사받으러 나오는 이런 상상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구속재판, 구속수사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증거인멸. 불구속의 원칙이에요. 불구속의 원칙이야?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네. 근데 증거인멸 가는 위험성이 있어. 네. 그럼 구속 아니에요. 그렇죠. 왜 구속 사유가 되니까. 구속 사유가 되는 네. 거지. 근데 증거인멸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 근데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도주의 우려는 없으니까 또 뭐. 아니야. 증거인멸이 더 크죠. 요새는 또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그쵸. 또 예,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상관이 없는데 아까 이제 쟁점 5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거는 소송 절차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헌재가 네. 마음을 먹으면 한 쟁점당 한 기일 내지 2기일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정리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형사 절차를 이 사람들은 지금 염두에 두면서 저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네네. 그러니까 증거를 다 부동의하고 그렇게 되면 증인들을 다 전원 신문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 이런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네. 지금 헌법 위반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사실은 필요한 증인이 박근혜, 예. 안종범, 정호성, 최순실 이거면 이거밖에 끝나는 거예요. 없어. 그거 3명만 채택을 했지. 그럼 끝이야. 네. 그거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리고 물적 증거로 이미 지금 안종범 수첩이나 그쵸. 정호성 녹음이나 녹음, 예. 이거는 그걸 뭐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사람들 불러다가 물어본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되는 거니까. 청와대 관계자들 네. 그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복원시켰다잖아요. 또 다. 예.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니까. 저게 나왔잖아요. 주사 아줌마 들어가신다. 예. 이게 뭐야 이게. 주사 아줌마는 그래도 뭐 누가 저기겠다 했겠지만 기치료 아줌마는 그건 진짜 누구지 상상이 안 가. 윤정추 아니에요? 윤전출이 기치료가 아니잖아요. 필라테스지. 그렇죠. 기치료 아줌마 누굴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야 기치료 아줌마는. 그러니까 주사 아줌마는 나왔잖아요. 최순실이 그쵸. 거래하는 예. 그 전직 간호사 출신 뭐 이럴 수 예. 있다 이런 거잖아. 아니 근데 예를 들어갖고 기치료 아저씨 그럼 나는 벌침 아저씨. 예. 그 내부에서 네. 취재하면서 네. 그 누구요? 지금 대리인단에 네네. 그 전에는 그 청구인단에 들어가 있었던 네. 그 변호사도 있다면서요? 예, 그 손범규 변호사라고요. 예. 뭐 한나라당 의원을 지냈었죠. 예. 그러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예. 청구인단 쪽에 이제 대리인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피청구인 쪽에 대리인으로 지금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은 분인데 예. 연대 8호학번이거든요. 네. 근데 아버님이 최변보다 한 해 위네. 위죠. 예. 근데 연대하고 서울대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거리가 멀죠. 근데 그 아버님이 제가 듣기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사님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자기 출마한 지역 고향에서. 그 상대 저기가 이제 항상 심상정 대표신데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하여튼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지고 하거든 심상정 대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승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지난번에 최변이 얘기할 때 그 해외 교민 투표. 네, 그걸 엎어졌죠. 그걸 엎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일화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지. 이 의원 되기 전에 한나라당의 무슨 그 법률 지원 위원회 뭐 이런 거에 있으면서 변호사 자격으로 정치 지망생으로 계속 있으면서 그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
박근혜 대표를 만날 때는 저 양반은 공주고 나는 머슴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한나라당에서 봤던 목격자들이 손범규 씨는 정말 이렇게 아양을 떨듯이 접근을 해가지고 대표한테 아이 뭐 저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공천 하나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 네.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가 사무총장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 공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절 잘 파악하고 있었네. 캐릭터를. 예. 그러니까 아주 실제로 보면은 키도 크고 인물도 멀끔하고 또 그런 사람들 좋아한대잖아. 아니 그러니까 네. 윤상현이 뭐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손범규 씨가 또 그러고서 이제 선거 떨어지고 또 보훈 인사로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했거든요. 또 그게 우리 사무실 근처요. 네. 어느 날 보니까 와 그 앞에서 까만 차를 타고 이게 딱 타는데 기사를 데리고. 아니 이게 뭘 또 여기 와서 뭐 하는 거? 뭘 또 해쳐먹는겨? 이사장이 됐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그때 네. 경제 담당을 했을 때면 예. 그 이제 별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제 그 어떤 말인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하면 참 재밌습니다. 이거 기사 안 썼죠? 네. 그때 손범규 쓰지 마 이런 거. 여기서 얘기한 거는 그때 손범규 의원의 말이라 이거죠. 네네 그렇죠. 그때는 의원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18대 때 의원 대리인단. 예, 대리인단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뭐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3.1%의 낮은 실질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참고로 2016년에는 2.6%로 기획재정부가 예상을 하고 박근혜는 있습니다. 2.6%. 네네. 네. 그리고 가계빚이 439조를 초과하고 있다. 예. 지금은 1,300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 이제 지지율이 35.1%로 전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예. 이거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5%. 지금 3.5%도 안 되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지금 돌이켜 보면 과연 손범규 이제 변호사가 네. 이번에 변론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참 궁금합니다. 참, 이 사람들 진짜 네. 부메랑도 이런 부메랑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제 헌재 재판관도 자기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입장을 다 내야 돼. 네. 그것도 김기춘이 만드는 법이야. 손범규 이때 이 사람이 네. 썼던 거에 비하면 이건 다 탄핵 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비해서 이 가계 부채는 3배가 늘었어. 그러니까. 인구는 줄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저걸 맡았을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떠오르는 해 같으면 박근혜가 다음 공천이나 무슨 강요 자리나 이런 걸 노리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왜 저러나? 왜 그래? 그랬더니 그나마 가장 설득력 있는 다수설이 뭐냐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사람들한테 나는 옛날에 대통령의 대리인이었다. 내용과 무관하게. 누구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은 이게 그렇죠. 먹어주지. 레떼로 광팔기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수입료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저분이 말이에요. 응. 별로 저분한테 좀 의뢰하면 안 될까? 저분은 대통령을 변론했던 분인데, 그걸 꼭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공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내가 닭광 하나를 팔아도 네. 이게 청와대 들어가던 거다. 그쵸. 이거하고 다른 그런 식이야 말하자면. 그러면. 그런 걸. 이게 뭐 나중에 선거 나갈 때도 그냥 박근혜 빼고 그냥 대통령 그렇지. 대리인다 이렇게 하면은 예. 뭐 특히 여론조사 할 때는 뭐 짤막하게 뭐 이렇게 경력 두세 개만 들어가잖아요. 20자 안에. 그렇죠. 대통령 대리인, 그 다음에 사법고시 몇 회 패스 네. 대통령 대리인. 예. 뭐 국회의원 뭐 이렇게 하면은 딱 먹어주는 거지. 사람들이 착각해서라도 뭐 네. 뽑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니, 심지어는요, 청와대 네. 행정관하고 비서관하고 얼핏 듣기가 뭐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뭐 비서관이 아니, 그건 취재해봐서 알죠. 보통 사람들은요, 행정관이 높은 줄 행정관이 알아. 높은 줄 알아.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 지역에서 예. 구청장인데 행정관하고 비서관하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서관 지지하던 사람들이, 저거 행정관 출신 아니에요. 그랬더니, 유권자들이, 비서는 그냥 비서 따까리 아니야. 행정관은 좀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국민들 60~70%가 행정관이 더 높은 그게 줄 또 알아요. 국회의원 해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네.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비서관도요. 예. 비서관이 높다고 생각해요. 보좌관은 그냥 옆에 보좌하는 저 가방 못지로 알고 사람들은 비서관은 많잖아. 청와대도 그쵸. 수석 비서관이잖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비서관이 높은 사람이고 보좌관은 보좌관이 밑이라고 가방 생각해. 못지. 예. 어가면 그렇게 그쵸. 생각한다니까.
또 여기 아까 그 재밌는 게 소범규 이제 대리인이 그 당시에 이제 예. 노무현 대통령이 35.1% 낮은 지지율도 언급했잖아요. 재밌게도 이번에 똑같이 소추 의결서에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뭐 10% 이하라고 나옵니다. 예. 예. 사유로, 탄핵 사유로 뭐 그게 중요한 거구나. 국민들이 이렇게 외면했다라고 하는 게. 그럼요. 근데 재밌는 건 또 답변서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쪽 대리인 예. 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10% 이하 지지율로 대통령 뭐 파면시키는 법이 어딨느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35.1%고 그쵸. 전임 김대중 그쵸. 대통령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헌재 재판관들은 취재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잘 안 됩니다. 네, 보안이 되게 철저한 잘 것 안 같아요.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지.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게 예, 맞는 예.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취재하는 것은 주변 정황을 갖고 취재를 하는 뭐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뭐 교수 변호사 그러니까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 예. 어쨌든 뭐 여기와 관련해서 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뭐 아는 뭐 박한주 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들 수 있는 뭐 교수 뭐 변호사 이렇게 뭐 취재를 해서 간접적으로 뭐 취재하는 거지 뭐 직접적으로는 연구원들도 직접 취재가 전혀 안 돼요. 네, 공무원 빼면. 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건 아닌가 보네. 그럼. 그러니까 뭐 저나 뭐 저희 선배들 같은 경우도 뭐 아는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뭐 전화하면 뭐 슬쩍 흘려는 주죠. 근데 뭐 그 아예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왜 나왔어? 뭐 이런 지금 짐스 하셨잖아요. 지금. 예. 이거하고 이제 끝낼까요? 뭐 연초부터 한번 까이고 싶어. 그게 아니라 준비길에 이제 그 세 사람의 재판관이 지금 수명복 재판관으로 그쵸, 있잖아요. 그쵸. 누가 제일 적극적이던가요? 주심 재판관이 제일 많이 물어보던가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정미 재판관이 가운데 앉고 예, 오른쪽에 강일원, 왼쪽에 이진성. 그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잖아요. 예. 강일원 재판관이 제일 적극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이 선임이고. 네, 중간에 있고 그리고 그 이진성 재판관이 세월호 7시간 물어본 그분이. 예. 네. 그러니까 주로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그 여야 합의로 아마 그렇죠. 현재 재판관이 됐을 텐데요. 제일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인데 제일 적극적으로 나오고 또 이제 제일 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쪽 주장을 제일 먼저 이렇게 깨부시는 역할을. 강일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절차적 문제 제기했을 때 아니 법무부에서 뭐 문제 없다고 한다. 이거 그냥 철회해라. 그게 굉장히 하더라고요. 이례적인 것이 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일인데 강일원 재판관이요. 판사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재판하는 스타일이 네. 그 사람이 중간에 그렇게 자르는 사람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다 받아주고 그쵸. 나중에 재판하는 예.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이 재판 매너가 되게 좋다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네. 있었던 그 판사였어요. 판사인데. 근데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에 보인 모습도 네. 강일원 재판관이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았어. 통합진보당도 그쵸. 그렇고 네.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왜냐면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예. 양 극단을 배제했을 예, 거 아니에요. 그럴 걸 기대했고 그쵸. 좀 극단적인 논리가 헌재에서 나올 때 강일원 재판관이 나서서 그 거중 조정을 하거나 자기 의사를 밝혀서 이렇게 하는 걸 기대했는데 그걸 안 했거든. 이런 게 취재가 됐어요. 그러게요. 아니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업계 사람들이 아는 거지 기자가 뭐. 기자도 없겠지 이 정도면. 이번에 내가 그 네. 취재 잘 되면 예. 그 사법고시 패스한 걸로 인정해 줄게. 바로 변호사 개혁.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돼.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도 평소 스타일이냐 그동안에 헌재에서 보인 모습을 보면 되게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나는 그 수명 재판관을 수락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네. 양반도 욕심이 있는 거야. 자기가 아니 그 얘기를 미리 해줘. 여기 그 누구지 이름이 선대식이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해. 여기 키워줄 일 있어? 아니 자꾸 내부 취재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못해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법원에서 보인 모습은 사실은 판사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중에 그래도 진보적인 편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예, 사람이었어요. 그쵸. 추천이 어떻게 됐을망정. 네.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그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장면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박한철 소장이 예전에 그 양반 스탠스를 보면은 이 소송이 빨리 되고 있는 걸 방해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박한철 안창호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안창호가 아무 얘기가 없고 네. 박한철 소장이 오히려 앞장서서 독려하는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석에서 하여튼 수시로 그 얘기를 한대요. 아니 진짜. 난 사석에서 한 게 이 양반이 고도의 전략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왜냐하면 기자들 취재 안 되잖아요. 근데 네. 기자들 취재를 통해서 기사가 나오면 네. 이건 곤혹스럽거든. 네네. 헌재가 뭔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헌법학자들하고 주위 친구들한테 해갖고 슬쩍슬쩍 물어보는 척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다 한내공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법률가들인데. 그렇죠. 네. 이번에 빨리 하는데 무슨 하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또 그 박한철 소장을 두고 어쨌든 뭐 보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법무부 쪽 사람들 만났는데 촛불 집회 때 박한철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아니, 그 검찰이 있었더라고요. 직접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우병 당시에. 2008년. 네. 네. 그러니까 뭐 정확히 이제 광우병, 그러니까 촛불의 민심이 좀 어떤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보수 언론으로부터 광우병 촛불이 뭐 폭력적이고 좌파 세력이 주도하고 막 이렇게만 보도 나왔잖아요. 근데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고 해서 직접 나갔다는 거예요. 검찰에 있을 때. 예. 아, 적극적인 사람이네. 그래서 아니, 나름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반듯하고 합리적인 보수라고 자임하면서 네.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스타일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 보수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안창호하고 좀 다르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박사모 2를 만들까? 박한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 그냥 머리털만 좀 나게 좀 될까? 아, 풍성교. 이번에 잘하면 풍성교회. 풍성교회 해갖고 1년 뒤에 박한철 동생을 만들어줄게. 박두철로 딱 환생할 수 있게. 아니 그 메뚜기도 한철인데 이번에 밀어줘야지. 그리고 하나만 더 보태자면요. 네. 그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제 말이 맞다고. 아니 하나 더 하기 전에 네. 그거 너무 재밌어. 꼭 광고 꼭 해야겠다. 예.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바디로직. 바디로직.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여보, 렌트카 검색 좀 해봤어? 제주도에 렌트카 회사가 너무 많아. 얼마 전에 영란이네 부부 제주도 다녀왔잖아. 차랑 아기 카시트, 유모차도 한꺼번에 빌릴 수 있고 그래? 무엇보다도 무척 깨끗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 블로그, SNS 검색해보니까 반응 장난이 아니던데. 근데 이름이? 갤럭시 렌트카. 갤럭시 렌트카? 그럼 우리도 갤럭시 렌트카로 예약하자고. 실시간 시스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도 예약이 가능하고 모두 다 금연차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갤럭시 렌트카를 검색해주세요. 제주도 대표 렌트카 갤럭시 렌트카. 제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색을 해서 아마 비교를 해보셔도 이게 맞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직 헌법재판관 분들이 네네.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분들이 많이 발언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그 전까지는 되게 신중론이었어. 이거 재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예. 쟁점이 너무 많다. 오로지 조대환 재판관만 조대환인가요? 조대현. 네. 조대현 재판관만 네. 적극적이잖아. 왜냐하면 아주 진보적인 인사니까. 거의 그 양반도 계속 한자를 깔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이분들이 또 얘기했던 게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10년에 들어오면서? 네, 그분들이 멘트를 하는 게 지난 연말부터 그 쟁점이 정리되면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 수 있다. 그다음에 변론이 느꼈구나. 끝나면 판결 쓰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 네. 이런 얘기들을 이분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 그 모습만 봐도
헌재의 분위기라는 걸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저기 재판관 출신이기 때문에 네. 내부 사정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느낌이 왔네. 근데 그분들의 그 기조가 제가 바뀌는 걸 보고도 아 지금 제대로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이다. 예. 아, 나는 판단이 딱 섰네. 그러면 이게, 내일 1차 변론 기일이 시작하잖아요. 네, 예, 1월 그리고 3일 1차 화요일부터. 하고, 그러면은 3일날 대통령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모두 발언해서 네. 소추 이유, 네. 그 다음에 반론 이유, 그 모두 발언하고 본격적인 금방 끝나겠죠. 심리는 금방 끝나죠. 네. 5일서부터 들어가는데 5일, 10일, 12일 네. 3회에 걸쳐갖고 서증을 할 거예요. 예? 서류 증거 그 조사를 하죠. 그러면은 5일, 10일, 12일, 그 다음에 17, 19, 24. 예? 네. 24까지를 증인신문을 하는데, 증인이 많지 않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예, 네. 증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하고 증인을 이틀이나 3일로 끝냅니다. 근데 이틀로 끝낼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그리고 그 증인심리까지 끝나면 최종 변론. 최종 변론을 하죠. 그 최종 변론을 24일 내지 26일 날 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4일이 가능성이 높아. 네. 그럼 24일 날 최종 변론하고 31일 날 심판을 합니다. 30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요. 화요일. 예. 그럼 명절 때 그렇게만 되면 반납하고 박한철 소장 입장에서는 진짜 뿌듯하지.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라서 예. 박한재 소장한테는 아니 이분들이 참고로 이 헌재 재판관들이 전국구를 듣고 이걸 또 축약을 해갖고 올려줘요. 다. 아, 네. 네. 야, 이 정봉주 누구냐? 사실 몇 회야, 얘, 연수원. 제가 연수원, 우리 동기로 따지면 연수원 제가 17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날짜를 계속 봤거든요. 네. 이게 변론도 2번 잡고. 네. 서증은 보통 2, 3회 잡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잖아요. 네. 증인신문도 2, 3회 잡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네. 이거를 둘 다 2번으로 끝낼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3회를 잡고. 네. 서증이 더 중요하잖아요. 딱 끝나잖아. 근데 이거를 또 증인신문도 3번을 잡게 되면 31일을 넘어가. 그래서 증인신문을 2번 정도 할 것이다. 아이 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예측이고요. 예. 내가 방금 또 하나 생각났어요. 하나 보탤게. 이거 재밌는 건데 네. 지금 헌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쫙 가고 있잖아요. 네, 네. 언론이 사실 지금 헌재에 집중돼서 취재를 하잖아. 법원 출입 기자들이. 그렇죠. 네. 대법원이 지금 예. 얼마나 불안해가지고 요새 무슨 플레이를 하냐면 왜? 아니 헌재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헌재는 찍기 대신데. 아니 헌재와 제일 대법원. 서로 의식하고 있다고. 헌재와 대법원은 대법원. 헌재를 의식하고 헌재는 대법원을 의식하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데 통상 대법원 대법관들은 대법관이 못된 사람이 좀 한 수 아래 A-가 헌재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잖아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한 급 높다고 생각하는데 예.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봐봐. 모양의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야 대통령 직접 나와서 해명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 근데 자기들은 깨끗해가지고 최순실 안종범 이거 붙잡고 하고 있으니까 가오가 안 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야. 최순실 재판을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1심 재판부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발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야.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헌재로 가니까 우리도 지금 광주 팔려고 생각을 해낸 게 생중계를 하겠다는 건데 진짜 귀엽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판 생중계하는 거 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그 발상이 참 진짜 귀엽고 유치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데 이게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예. 뭐 이제 법원 관계자가 이제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이제 몇몇 언론에 얘기한 거겠죠. 그게 아니야, 탐사해봤어요? 그게. 탐사해봤어? 이게 탐사 보도의 핵심 아니야. 결정은 내놓고 간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도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건 대법원 규칙은 대법관 회의에서 바꾸거든. 그거를 빨리 대법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 지금. 약간 뭐 생중계하는 걸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또 기자한테 근데 이게 보냈겠죠. 들이 이렇게 한번 선례를 남기잖아요. 네. 나중에 정봉주 다시 들어갈 리는 없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공개 재판을 하라고 요구하게 되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네. 지금은 자기도 광팔 위해서 하잖아. 근데 분명히 이게 진보 진영만 계속 정권을 잡진 않잖아요. 보수 진영 잡으면 또 다시 유신으로 회귀하려고 그러는 인간들 나오거든. 예. 그럴 때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나 뭐로 옥죄갖고 재판 붙일 때 국민참여재판을 갖고 공개해버려라. 그럼 어떻게 안 공개하겠어?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는 그만큼 전진하는 거지. 그럼요. 그리고 법원 입장이 사실은 진짜 지금
헌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봉도사님 말씀하신 일정대로 쫙 치고 나가가지고 딱 결정을 했다. 그러면 법원은 이제 쩔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네. 재판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따라서 해야지.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최순실 재판장이 저 대학 동기거든요. 와. 걔가 네. 정말 착한 애야. 저 옛날에 저기 시험 볼 때도 예, 단독심이에요 지금. 아니요. 합의부예요. 합의부 재판장이에요. 네. 근데 저기 김머라는 애인데 우리 마누라가 사준 초콜릿 먹고 시험 됐다고 평생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애거든요. 근데 그 가죽 점퍼 여인. 그 여인 맞아. 그 여인.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스타일이 굉장히 얌전하고 소극적인 네. 전향적인 서울 모범생이에요, 얘가. 네. 그러니까 지가 먼저 무슨 광팔려고 이거 생중계 합시다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 걔는 그리고 처음에 이 사건 재판장도 아니었고 네. 맞아요. 다른 재판부로 갔었는데 네. 그 동기 변호인이 선임되는 바람에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거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부담스럽겠네. 대법원이 주도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 내가 만약에 생중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네. 그 대법원이 지금 또 그 대법원이 뭐에 등장해요? 저기 수첩 보니까 저기 대통령 저 대법원장 뒷조사 한다네. 양승태. 그리고 뭐 판사들 뭐 하는지 다 보고 있다네. 그리고 뭐 하라고 춘천지방법원도 네. 했고. 뭐 하라고 또 지시한다네. 또 뭐 주목받는 판사 해가지고 얘네들 징계하라고 했고 또 징계했네. 요런 걸로만 나왔어요 대법원이 지금 이 국면에서. 진짜 완전 스타일 진짜. 그랬다. 야, 스타일 빠지네. 어떻게든 이걸 만회하고 싶은 거야 지금.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양승태 입장에서는 자기가 역사상 가장 중립적이고 네. 또 가장 정치력이 뛰어난 네. 법률가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등산 가는 게 사찰된 거 네. 아니야. 그렇죠. 등산을 좋아해요 그 양반이 네. 원래. 맞아. 그리고 그때 너무 좋아해. 맞아. 그때도 대법관을 그만두고 다른 그 로펌 가지 않고 세계 여행을 떠났잖아요. 네. 예? 그랬었죠. 네. 왜냐면 양승태 이 양반이 내 BBK 주심이었거든. 네, 맞아요. 근데 알고 있잖아요. 그 판결 안 내고 떠난 거예요. 그건 무척 정치적인 거예요. 민감한 맞아요. 사안에 네, 대해서는 네. 손 안 대려고 한다고. 그리고 로펌 안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해 11월인가 그 대법원장이 되거든요. 저 양반이 대법원장 되려고 정치하는구나. 딱 그렇게 알았는데 네. 이 양반이 느닷없이 이명박 정권에서 대법원장이 된 사람이 사찰이 됐어? 더구나 김기춘 고등학교 후배요. 그래가 직속 후배고 대학도 후배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찰하는 김기춘의 입장에서는 양승태는 당연히 내가 돌보아서 저기 정리해야 될 그런 그냥 후배인 것이지 대법원장으로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따라다니고 저기 한 거고 양승태 입장에서도 그걸 몰랐을 리 없는데 다 감수하고 인정한 거지. 최순실이 하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거 징계하라고 그 지시 내려갖고 그대로 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냐고 그쵸. 자기가 쪽팔린 줄 알아야지 진짜로. 야, 근데 대법원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대법원도 1월까지 하면서 광을 이빨 땡긴다. 그렇죠. 네. 하여튼 저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견디가 힘든 거야 지금.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스포트라이트이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관심이 1월에 할 거냐, 3월에 할 거냐, 박한철 있을 때 할 거냐, 맞아요. 이정미가 할 거냐, 63일째 할 거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미치겠네. 그럼요. 네. 제가 저거 하잖아요. 채널 A에 예? 네. 외부자들 네. 그거 내일 3일날 2회 방송되는데 그 방송 나가자마자 네. 다른데 본부장, 국장, 다른 방송국 그러니까 사장 바로 밑에 있는 직급들 문자가 전화 오고 문자 와서 아유 나 오늘 출근 못했어요. 3.73 딱 시청률 찍고 난 다음에 왜 그랬더니 배가 아파 죽겠어요. 나 처음에 그거 어디 뭐 안 좋아 왜 그래 그랬더니 아유 봉도사님 나가갖고 그 채널 A 외부자들 뜨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파갖고 이틀 동안 좀 출근을 못 하고 있어요. 방송 하나도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에서 자기들은 완전히 지금 어디 뒷조사나 당하고 그렇죠. 뒷조사나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네. 그런데 지금 헌재는 역사상 가장
중립적이고 위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더군다나 지금 내가 그 생중계 발상이 참 깜찍하다고 느낀 게 귀엽긴 하다. 우리 선 기자님 아시겠지만 헌재 공개별로는 자동으로 생중계해요. 네, 그렇죠. 인터넷으로 네. 생중계하잖아 헌재가. 네, 맞아요. 아, 맞아. 우리 토합춘보다 할 때 했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은 너무 이게 광팔 게 없는 거고. 야, 근데 힘들어 그 사람들. 이거 생중계 했으면 좋겠다. 네? 하면 그러니까 재미는 있을 텐데 국민들 입장에서야. 특히나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정말 그렇죠. 아주 완전 흥미롭겠죠. 대박이지, 그거는. 네. 세계적인 저거가 되겠지. 그렇죠. 세기의 재판이라고 그렇죠. 이름 붙일 수 네. 있겠죠. 아니 최순실도 국회 국정조사에도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재판을 받는 건 자기 본의와는 뭐 본의 아니게 이게 생중계돼? 맛이 가는 거지. 와. 그러니까 바보가 그런 거를 예방하고 저기를 하려면은 나를 선임을 했어야지. 내가 한 200억만 줬으면 했을 텐데. 최순실이요? 200억은 좀 하고 한 199억으로 가자. 저는 근데 최순실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우리 별로 그런 거 그래요? 별로 그런 거 존경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광을 팔아? 두개 맞고 싶어 여기서. 나 엊그저께 서울구치소 갔더니 바로 옆에 칸에 차은택이 접견하고 있던데. 그래요? 빛날에 풍선교 한번 팔고 오지 그랬어. 풍선교에 관심 있으세요? 털에 관심 있으세요? 야, 그래도 변호사 2명이나 앉혀놓고 한꺼번에 하고 있더라. 돈 많은가 봐. 뭐 차은택의 머리는 이번 뭐 사태에서 최고의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죠. 아니 그거 우리한테 오면요 다 네. 머리털 나죠. 그래요? 그러니까 최순실 많이 살쪘더냐고 정말. 뭐 조금 좀 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제대로 사진 보진 못했는데 보니까 좀 후덕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치소 생활 좀 할만하구나 싶더라고요. 괜찮아요.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운동량이 부족해갖고. 경험 있으시니까. 그럼요.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보통 10kg에서 15kg 좀 찌는 듯 부는 듯 해갖고 나와요. 눈빛은 살아있더라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끝난 거야 이제. 아니 저거 얘기해 보세요. 그 준비기일 끝난 뒤에 네네. 대리인단들이 이제 재판부는 퇴정하면 그 사람들 이렇게 짐 싸서 나오잖아. 네네. 그때 표정이나 말이나 뭐 이런 거 없었어? 그러니까 재판 완전 저쪽 박근혜 대리인단은 똥쉬운 표정이었어. 그러니까 그 변론 준비기일 끝나면 헌재 기자실에서 이제 그 둘 다 브리핑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그래서 이제 권성동 비롯해서 이제 소추위원단이랑 변호사를 나오고 그다음에 이중한 변호사 나오는데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2차 변론 기일 때도 뭐 권성동은 되게 정말 자신만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실조회 같은 경우도 지연작전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면 권성동은 딱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헌재 재판관들 다 기각시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중환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는 네네 이게 또 재밌는 게 기자도 국민이잖아요. 또 젊은 또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날카로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중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면 질문이 뭐 날카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쪽 대리인단이 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으니까 또 더 이제 질문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는 이제 1인 미디어가 발달돼 있는 세대 아니에요. 그리고 다 노출이 되잖아. 옛날에는 취재한 걸 기사 쓰거나 혹은 취재한 걸 편집해갖고 올리는데 그게 어딨어. 요즘은 카메라 핸드폰 하나 들이대면 다 생중계가 되는데 야 요즘 기자들 막 우리가 한때 기레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기자 개개인들의 질문은 무지하게 예리해야 돼. 아니 그리고 유행어가 이거 아니야 돌직구. 그냥 바로 애들 놓지 않고 푹 찌르면서 질문하더라고. 깜짝깜짝 놀래 나도. 그럼 뭐라 그래요? 아까 2차 준비기일 같은 경우도 이제 세월호 7시간이 쟁점이 됐었는데 그 이제 이중환 변호사 기자가 이중환 변호사한테 이거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중환 변호사는 안보실에 물어보겠다.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청문회 때 안보실에 실장이 나와서 박근혜 어딘지도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타고 다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겠다. 아직도 안 만났냐? 안 만났다. 조만간 만나. 그래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20일 열 동안 그러니까 안 만난 거예요. 하나도 못 만나고 조대환을 통해서 그럼 민정수석이 지금 그만두기 몇십 분 전에 임명한 그 자체가 우리가 찍었던 그 의도대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렇죠. 조대환이가 사설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네. 다 노출이 되는 거네. 그럼 그렇게 딱딱 기각시키고 1, 2, 3차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진 듯한
폐색은 역력하지 않아요? 폐색은 역력하고, 이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제 그 변론 준비기일이 이루어졌고, 이제 변론은 뭐 대심판정이겠지만, 처음 등장하는 모습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주관 변호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은 그냥 좀 앉아 있고, 이제 권성동이나 이렇게 국회 쪽의 소추위원들 들어오면 먼저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대리인단한테 네. 이미 기싸움에서 졌네. 니네 마 자식들한테 왔어 오늘 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준비일 때는 이제 권성동 소추위원이 손범규 이제 변호사 손잡고 이렇게 만나네 하면서 웃더라고요. 권성동 몇 선이에요? 지금 몇 선이죠? 3선. 네. 강릉 3선이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법조인 출신이고 한나라당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근데 여기는 한나라당은 선수를 무척 따져요. 민주당은 별로 안 따지거든. 민주당에서는 나는 별로 안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손범규는 한 번 하고 말았잖아요. 그럼요. 여긴 지역구 3선인데. 그 나이도 많이 어리고 기수 차이도 많이 나고. 네. 근데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지금 왜 처음에 우리 소추인 측 그 대리인 단장 네. 황정근 변호사 네네. 걱정을 했었잖아요. 예. 자기가 어디 세미나에 가가지고 네. 길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물어봤을 거 아니야 기자들이. 근데 뭐 그거와 관련해서는 뭐 따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변론 준비 기일 때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황정근 변호사도 이상한 소리 안 한다. 근데 이상한 소리 안 하고 브리핑 때도 뭐 이제 이상한 소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의 관심은 그 국회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 쪽 대리인단에 전혀 관심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무슨 헛소리를 또 하나. 네. 그러니까 또 뭐 얼마나 또 어설픈 얘기를 하나. 그래야 기사거리가 되지. 그러니까요. 뭐. 국회 쪽은 뭐 기사거리 안 되고 다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미 싸움은 끝났네. 그러니까 그쵸. 기자가 보기에 네. 취재하는 기자가 보기에 네. 나는 8대1 내지 9대0으로 봤거든요. 30날까지 끝나면 네네. 몇 대 몇으로 봐요 기자들은? 9대0? 원사이드하게? 저는 9대0, 개인적으로 9대0으로 보고요. 다른 기자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서로 만원 걸고 근데 내기하고 이거는 뭐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9대0이에요 무조건. 이거를 무조건 9대0이에요? 이게 소수견을 지 이름 밝히고 써야 되는데 누가 그걸 써. 나 같으면 그때 쓰겠다. 저는 또 이게 법률가들은 그 정도의 용기가 없어. 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가 4월에 퇴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4월에 퇴진한 대통령 두고 누가 이거 기각해서 이거 뭐 12월까지 정치적 의미가 크네. 그렇죠. 임기 결국 난 4월에 채우겠어요. 가는데 4월에 가나 1월에 가나. 아니 어차피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사람을 지가 뭐라고 총대 메고 이 사람 나가면 안 된다고 왜 그렇죠. 거기다가 지 이름 걸고 재판관이 그럴 만한 재판관이 없는 죽어서 거죠. 몇백 년 동안 세상년만 남을 건데 그 이름이. 아예 재판 그렇죠.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싸움이네. 이런 거네. 본인 스스로가 이미 퇴진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네. 이런 거예요. 축구 게임이 붙었어. 딱 붙는데 A팀 B팀 붙었어. 예를 들어갖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붙었는데 일본 애들이 오늘은 2대0으로 질게요. 그러면 관중들이 갖고 3대0으로 지지 말고 꼭 2대0으로 져 하면서 응원할 사람 누가 있겠냐고. 그렇죠. 에이 2대0으로 지든 100대0으로 지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4월에 물러나겠다는. 네네. 거기에서 이미 싸움은 끝났고 그럼 그럴수록 더 명쾌해져서 1월 30일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오늘 바꾼 거 입장을 네. 들어가고. 되게 설득력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근혜 측에 조금의 논리라거나 조금의 어떤 힘이라도 있다면 말입니다. 저런 수준의 대리인단이 구성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옛날 저걸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권성동 같은 사람이 변호사로 있었다 치면은 저건 박근혜 대리인이거든. 네네. 그러면 권성동 같은 사람이 대리인단의 입장에서 기자들 앞에 쓴다면 그렇게 버벅거리지 않아요. 지금 대리인단 그 사람들처럼. 뭐라도 쇼맨십을 부리고 네. 그런 또 말이라도 유창하게 하면은 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저기도 나름 뭐가 한 칼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양반들은 지금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내용은 차차하고. 내용은 차차하더라도. 그러면 이 심리가 노무현 대통령은 7차까지 갔잖아요. 오히려 네. 그때는 기각시켜야 되니까 쓸 이유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되면 변론 기일, 그러니까 심리가 6차까지도 갈 이유도 없네. 왜냐하면 1, 2, 3차에서요. 그 전에 정상적으로 준비 기일이 없었으면 재판이 진행되면서 했을 3차를 미리 한 거로 봐야 돼요. 예, 그런 뭐 그럴 예. 수 있죠. 네네. 증인, 증거 다 정리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집을 지려고 하는데
기소 다 닦고 땅 다 파고 기둥 꽂고 이제 흙만 부으면 되는 거야. 그럼요. 예. 아니 그리고 한 2번 정도 공개 변론을 할 때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건건이 발목 잡으면서 이거 안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뭐 소환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마다 네. 그게 이제 계속 보도가 될 텐데 그럴 때마다 헌재가 받아들여 주는 것보다는 아이 그거 안 된다. 지난번에 다 정리하지 않았냐. 잘라버릴 게 훨씬 많을 거거든. 준비기일에 다 정리하지 않았냐. 다음 구역을 왜 하냐.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도 이제 쫄아내 못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거를 그렇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안 해요. 이제 국민 여론이 어차피 그렇게 해서 또 시간 끌려는 것까지 표식에 역력해지면 가만히 있겠어. 사람들이 그쵸. 또 네. 저거 뭐 하는 짓이냐 막 얘기 나올 텐데. 그렇죠. 네. 그거 그렇게 못 끌어요. 그 재판관들도 그 어느 정도 직권주의를 좀 하겠다고 이거 했거든요. 원래 직권주의 예. 원칙이야. 예. 그러니까 원래는 직권주의라뇨.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 변론이 있으면 서로 변론 얘기 다 듣고 이제 뭐 서로 동의하는 거면 이제 그걸 채택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건데 지금 동의 부동의를 이제 다 듣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그 재판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에서 뭐 부동의를 하거나 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느 정도 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럼 가른 말을 자기들이 분명히 타주겠다. 그렇죠. 그게 직권주의다. 네. 그러니까 재판의 방식이 직권주의하고 변론주의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변론주의는 뭐냐면 민사소송처럼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그 당사자들이 내는 주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변론주의고 직권주의는 당사자들이 내지 않아도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판단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재판부에서 네, 네. 재판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점점 더 얘기를 하면 할수록 1월 31일 설. 아 저도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거네. 아니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니까요. 노무현 네. 대통령이 누가 그랬죠? 그 노무현 대통령 글쓰기 쓴 사람? 강원국 비서관. 강원국 비서관이 여기 가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말을 하면서 점점 정리해 간다. 네. 우리 오늘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된 거야. 네네. 자, 특검 얘기를 할 거 없어요? 특검 얘기도 좀 한번 연초인데 좀 짚고 넘어가야지. 특검이 지금 제일 보면은 애초에 특검한테 기대했던 게 뭔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확실히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압수수색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나는 압수수색을 약칭으로 압색이라고 하는 거 요즘 기자들한테 처음 들었어. 압색. 그리고 그게 이제 SNS에 압색으로 돌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박영수 특검이 참 뭐랄까 영리하게 광을 팔고 있는 것이 기자들이 여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잖아. 예를 들어 세월호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해야죠. 청와대 압수수색 어떻게 할 겁니까? 해야죠. 우병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 감각이 있더래. 그러니까 한 번도 엇나가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자세히 맞아요. 보면. 네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도 지금 하여튼 참 그 세 명 경쟁시켜 놓으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지금 10기와 13기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대로 그러고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초조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그렇죠. 야 주인공은 나야 막 나를 봐. 양승태는 좀 빠져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박영수 10기와 네. 그다음에 박한철 13기의 싸움.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포인트는 사실은 헌재로 가 있어요. 그렇죠. 박영수 정치를 이렇게 잘하지 않았으면 네. 특검에 대해서는 관심이 바뀌거든. 그렇죠. 근데 헌재에 가 있는 관심을 끊임없이 카메라를 끌어대는 거야. 그렇더라고. 어찌 보면 조연밖에 안 될 박영수가 지금 주연으로 날마다 등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특검이 원래는 이게 상체리는 역할만 하는 거거든. 그럼 헌재가 딱 떠먹는 거고. 근데 지금 상체리는 거를 그냥 상체리는 거에 머물지 않고 나 지금 장 보러 간다! 막 그러고 돈 여기 많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조윤선까지 지금. 조윤선까지 현직 장관을 털어버렸죠. 저는 문영표 전 장관을 그냥 수사하다가 긴급 체포한 거. 그대로 긴급 체포하고 다음날 수의분 사진 그대로 공개하는 모습 보고 정말 이게 신속하게 좀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문영표 교수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쫄아갖고 다 붙었잖아. 저도 모습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안종범, 문영표. 우리나라 교수가 지성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아니 그리고 그 영장 청구하면서 한 말도 가관이야.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긴급 체포하겠다고 해놓고 그 사이에 쫄아가지고 문영표가 자백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논리대로 따지면 사실대로 얘기했으니까 지금 보내줘야 돼. 그럼 바로 구속영장 청구했거든.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회에 나가가지고 아니라고 위증을 했기 때문에
범죄 그리고 여기 와서는 다 사실대로 고발했고 위증죄를 왜 지들 처벌을 해? 이미 위증 성립됐다 이거야. 아니 그거는 국회에서 위증한 걸 갖고 국회에서 그렇죠. 고발해야지 고발해. 조사를 하는 거거든. 지들이 왜 인지사건을 해버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광판이라고 근데 이게 정신없다니까. 어느 정도 예고가 된 건데요. 예. 그 박영수 특검이랑 기자단이랑 이제 초창기에 좀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우연찮게 박영수 특검 바로 옆에 앉았었는데 박영수 특검이 이렇게 이뻐해요? 누굴요? 저요? 선대식 기자를. 뭐 저를 잘은 모를 텐데 예. 뭐 어쨌든 그때 그 청문회를 되게 열심히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언론에도 나왔죠. 네, 그것도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이제 뭐 서리도 보고 청문회도 봐서 더 눈이 나쁘다. 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청문회 보다가 특히 그때 위증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예, 이대에서 많이 나와서 예. 위증 많이 했잖아요. 총장도 비롯해서. 그래서 딱 그 얘기하더라고. 아니 뻔히 거짓말인 거 아는데 위증한다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위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민감한 바로 게 아니고 청문회 나온 특검에서 우리가 조사하고 저기는 강제 구인권도 그쵸, 없잖아요. 그쵸.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쵸. 강제권도 없는데 국회에서 하루 종일 생중계하면서 광파하는 게 이 사람들 지금 그런 심정일 걸. 우리가 수사하는 것을 생중계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것도 있고 수사 기법 면에서도 사실은 효과적인 거예요. 미리 그렇게 날려가지고 야코를 죽이는 거니까 기선제압을 그쵸. 하는 거거든. 네. 야, 니네 거기서는 그래 마음껏 까불어라. 여기 와서 그럴 수 있나 보자 이거거든요 지금. 그럼 우병우도 구속시키겠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김기춘도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김기춘 집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미 선전포고를 한 거거든. 네. 당신 이게 그 미꾸라지처럼 평생 빠져나왔는데 이번에 못 빠져나갈 걸. 그리고 처음에도 딱 찍었잖아요. 네. 김기춘이가 수사하기 제일 힘들 것이다. 근데 압수수색 들어갔어. 의지를 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우지야. 아니 그리고 김기춘을 그렇게 뭐 구속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이제 검사가 뭐 역사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 계속 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었잖아요. 그럼 대단한 진짜 훈장을 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기춘? 나는 미꾸라지처럼 빠진 김기춘과 우병우 구속시키면 그리고 이 재판이 그럼 이제 특검이 2월 15일인가쯤 끝나잖아요. 2월 말, 네, 2월 말쯤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는 야당 후보로 대선 선언하면 나 박영수 밀 거야. 그럴 가능성은 없나?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끝까지 지켜봐야죠. 어떻게 될지. 예. 근데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 재벌들 뇌물 공여죄로 기소 못하고 네. 김기춘, 우병우 구속 기소 못하고 그러면 특검이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재벌들도 다 칠 거로 그쵸. 보는 거죠 네, 지금. 뭘 하는 건데 다 나온 거 가지고 뭐 하는 거밖에 안 그쵸. 되고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이게 성과를 내고 이미 싶어하거든. 검찰에서 이미 다 기소하고 했잖아요. 예.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3자 뇌물죄, 뭐 이제 그런 거밖에 대통령과 이제 기업들 삼성 위시해서 뭐 아니면 김기춘과 우병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검찰에서 기소도 못하고 그냥 포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특검이 예. 할 수 있는 건. 그럼 그다음에 우병우, 거기다 김기춘의 구속, 그다음에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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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구속이에요? 뭐 삼성이랑 박근혜 대통령 이것만 해주면.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거 7시간 동안 뭐 했다라는 걸 자기들이 다 밝혔다. 이게 사실은 특검한테는 큰 거지. 그러니까 조효옥이 데려다가 바로 그쵸. 출국 금지 시키고 막 예. 계속 나 그게 조직하잖아요. 의미가 큰 거라고 봐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딱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특검이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집중해야 될 반은 뭐뭐뭐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여론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부응하려고 지금 한다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특검에서 밝혀야 될 것을 7시간 얘기했었잖아요. 네, 뇌물죄 얘기요. 그다음 뇌물죄 얘기했고 김기춘, 우병우 얘기. 김기춘, 우병우 얘기했고 그다음에 저기가 있잖아요. 또 3인방. 3인방. 2명. 예, 그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안봉근, 이재만인데 안봉근, 이재만은 지금 활동하고 빠져있다. 있잖아요. 네. 그다음 정윤회도 지금 슬금슬금 겨냥하고 있잖아요. 그쵸. 슬슬 말을 흘리더라고요. 예. 또 특검이 진짜 이게 국민 여론을 되게 의식하고 있는 게 난 촛불이 이렇게 무서운 줄 이게 몰랐어요, 진짜. 뭐 최태민은 죽은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 근데 관련이 없는데 그것도 조사하겠다. 지금 이제 최태민, 최순실 이제 재산까지 이제 추적하겠다. 뇌물죄로 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뭐 연결되는 건데. 입증이 되면. 그쵸. 특검 박수 보내주고 싶어. 지금은 진짜 박수 쳐야 됩니다. 지금 어쨌거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더 광을 팔아라. 박수 네. 많이 쳐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뭐 하이라이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조사할 소환, 때인데 그렇지. 그때까지 모든 완벽한 준비를 다 하고 그냥 하겠다는 건데 이거네. 그러면은 탄핵을 먼저 할 거냐,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먼저 할 거냐, 이 두 개 갖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네.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헌재가 박근혜 직접 출석해라 얘기했잖아요. 예. 다 그런 심리야 말하자면. 박근혜 세우고 지들 광파하려고. 그렇지. 내가 먼저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게 크다니까요. 야, 그 법률가들의 그 유치한 본능을 이번 기회에 최대한 국민들이 활용해야 됩니다.
유치원 본능 아니에요. 좋은. 네, 그래서 박근혜를 내가 먼저 그러니까 전리품이거든 지금. 그쵸. 촛불 전리품이 된 거야 자기들한테 이미.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멋있잖아. 네. 촛불 전리품 박근혜를 누가 먼저 가져갈 거냐. 헌재가 먼저 가져갈 거냐 아니면 특검이 가져갈 거냐. 이걸 갖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법원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네요. 어디요? 그러니까 법원이 자꾸 그쵸. 쩌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원은 그러니까 니들 싸우는데 우리가 그 방송 한 번이라도 할게. 네? 네. 알겠습니다. 특검도 속력을 붙여서 네. 이제는 서로 스피드 싸움을 하고 있다. 먼저 데리고 가는 놈이 먹는 거네. 예. 네? 알겠습니다. 특검에 대한 기자들 판단은? 어떤 판단? 특검은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우려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렇게 하는 척하다가 용두사면에 끝나지 않을까? 이런 거에 그쵸. 대한 우려는 없나 이제? 그러니까 뭐 없고 이제 처음에 이제 박영수 특검이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뭐 이제 황교안과 같이 일하기도 했었고 뭐 네. 이제 여러 가지 김기춘하도 뭐 하고 해서 혹시라도 이거 특검 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국민의당이 추천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거다. 해서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지금까지 그런 거 보면 진짜 기회주의자들이야. 어찌 보면. 아유, 역대 특검 중에 뭐 제대로 뭔가 결과를 낸 적이 그렇죠. 없었는데 이번 특검은 뭔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확실히 받쳐주고 또 아주 관심을 보여주니까 이 특검 관계자들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하는 대로 다 기사 나가고 막. 제가 하나 이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청문회 때 사람들이 보고서 개탄한 장면들이 김기춘, 오병우가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거 못지않게 그 조혜옥 대위였어요. 예, 진짜 열받았어요. 조혜옥 대위는. 간호장교라고 저 새파란 어린 여성이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기계처럼 얘기를 하느냐. 그다음에 거기 이제 뭐 감시조로 붙은 것 같은 것처럼 보이던 그 이슬비 대위 친구, 예. 그 선수 더 뻔뻔해. 예. 그걸 보고서 다들 붕괴를 하셨을 텐데 사실은 그 전에도 그 군의관 의무실장 예. 중령 그 친구도 뭐 그렇게 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이도 많지 않고 직위도 높지 않고 경험도 많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군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건 군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뭔가 지시를 받았을 거고 걔들은 그 명령 복종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무사가 틀림없이 압박을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시킨 대로 저렇게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끝나는데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얘들은 그렇게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군사법제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거는 직접 구속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군인이라서. 그러니까 어차피 또 국방부로 넘어가. 그렇죠. 군검찰 군사법원으로. 그럼 그것도 제 식구 감싸기. 그렇죠. 네. 여태 군대가 써먹었던 수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었을 때 옛날에 천안함부터 세월호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 뭐 사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국방부 대변인을 포함해서 뻔한 거짓말을 하거든. 기자들 앞에서. 그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기자들이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해.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근데 그 사람들 배경에 있는 자신감은 그거예요.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절대로. 군사법부로 넘어가게 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준핵 밑에 있는 애들이 하는데 그리고 준핵끼리 해먹을 텐데 이걸 없애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간절하게 그걸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건데 야당도 아직도 별 생각이 없고.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하려고 다 못했잖아요. 제1로 한 게 그렇죠. 1과제로 했던 게 군사법제도의 개선. 네. 결국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병사들 저기 뭐 얻어맞고 무슨 의문사 당했는데 밝히지 못하고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 기강이 무너진다니까. 나라를 지킨다는 놈들이 쌩 거짓말만 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군사법제도의 개편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군인도 이 잘못을 하면 일반 법정에서 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군대 가서 재판을 받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쵸. 특검이 수사를 못하는 데가 어딨냐고 도대체. 대통령도 불러다가 이번에 수사 못해 특검? 참고인으로밖에 못한다니까 군인한테는. 아하. 대통령도 불러다가 세우는데. 그러니까 아니, 조용히 특검 갔다 나오면서도 피실수 웃대? 아니 그러니까 걔 그렇게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 그냥 군검찰로 넘기겠다. 아유, 또 군검찰은 옛날에 최강에 있을 때 그런 검찰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전에 보셨잖아요. 국정원 댓글 때는 네. 언론 보도도 많고 국민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이버 사령부는 그거 100분의 1도 안 됐어. 아는 사람만 알지. 진짜 사이버 사령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더 황당한 일인데 그거 다 그런 자신감이라니까.
그런 문재인이 되든 누가 되든 야권 뭐 이재명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제1과제 군사법제도 개편을 하고 군에서 잘못한 사람을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다시는 조여옥처럼 이슬비처럼 이런 뻔뻔한 인간들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군대 사건 몇 개 안 되는데, 그리고 뭐 몇몇 사람 적용할 것도 아닌데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렇죠. 네. 국가의 중대사에 굉장히 많이 이게 관여돼 있다니까 사실 알고 보면. 예. 알겠습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는데 많은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병신년 닭공 닭치로 공격 해보세요. 닭치로 공격. 닭치로 공격. 예.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닭치로 공격이요? 예. 아. 닭 목치로 공격하자고요. 네. 기자들이 그런 거 세게 얘기해야 돼. 네네. 닭공은 닭치로 공격이란 뜻이에요. 네? 최경이 멋있죠? 최광희 감독한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거긴 닭치고 공격이고 우리는 닭치로 공격. 네. 최광희 감독. 예, 2017년 우리가 들었던 촛불이 반드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제는 실패의 기억이 아닌 승리의 기억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